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빛도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죠. 동국제강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큰 기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산업 분야도 부침이나 흥망성쇠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규모가 있는 철강 회사 가운데서는 현대제철이 여러분들 조업 단축을 했고, 이번에 이제 가장 동국제강의 큰 사업 부분인 철강 부분이 이제 이번에 샷다운, 원가도 건지기가 힘든 상황이 되니까 71년 만에 여러분들 공장을 한 달 동안 이렇게 닫는 그런 일이 있었네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보시면은 71년 동안 쉼 없이 돌아가던 공장이 멈췄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71년 동안 여러분들 돌아가던 공장이 이제 멈춘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은 수요가 급감했으니까 아마 중국산 철강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기사를 읽어보니까 가장 큰 부분은 아마 건설 수요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이렇게 여러분 꼼꼼히 보니까 도저히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건설 투자가 이제 급감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철강은 주로 전기료를 많이 쓰니까 전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거라고요. 몇 년 사이에 전기 비용이 거의 한 70% 뛴 거네요. 2001년부터 사이에. 톤당 철근 가격이 대개 한 80원 정도가 돼야, 톤당 80만 원 정도가 돼야 이제 수지가 되는데, 만들어서 팔면 팔수록 점점점 적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천 공장을 첫 번째 이제 셧다운 하는 것 같은데, 수요가 줄어드니까 큰 회사였죠. 큰 회사였고, 보니까 동국제강이 철근 생산을 1개월 중단한다. 한국의 건설 수요가 그렇게 앞으로 화랑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지 않습니까? 중국산도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것 같은데, 자, 이 기사를 제가 보고 참 좋았던 시절도 있었죠. 동국제강이 오랫동안 갖고 있던 부지를 이용해 가지고, 그게 아마 2008년 무렵에 이제 본사 사옥을 중구 지었죠. 중국에. 그리고 한 3년간 공사해 가지고 본사 건물을 아주 잘 지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동국제강 30층짜리 새 사옥 신축 2007년도에 시작하죠. 그리고 2010년도에 이제 입주를 하는 겁니다. 페름타워인가, 이렇게 페름이 아마 스틸이란 뜻일 겁니다. 이때가 이제 가장 절정기였죠. 절정기였는데 아주 탄탄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강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동국제강 본사를 몇 번 방문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이게 본사 사옥을 짓거나 이런 부분들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본사 사옥을 이렇게 근사하게 짓더라도 이 업황 자체가 이제 어려워지게 되면은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 워낙 잘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워낙 잘 지었고, 그리고 이제 이게 2010년에 입주해 가지고 2015년에 팔았거든요. 동국제강 본사 페름타워 4,200억 원에 매각하고, 그게 아마 이제 삼성생명에 매각하고 페름타워 그 다음에 이제 임대를 아마 들어서 사용을 했을 겁니다. 업황이란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굴곡을 지기 때문에 참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사업이 이렇게 업황이 악화가 되면은 회사 사옥을 지은 지 5년 만에 이제 매각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정성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탄탄하게 지었고, 그리고 굉장히 안도 이제 최신식으로 그렇게 지었는데, 그게 수화동이네요. 서울 수화동 본사 사옥 페름타워를 4,200억에 매각. 재무제표를 한번 보니까 재무제표가 이제 2023년 이때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네. 매출이 여러분들 떨어지는 겁니다. 1조에서 8,300억으로 이제 영업이익도 다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되는 거죠. 주가가 어떤가 보니까 주가는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철강업 자체가 이제 많이 사양화돼 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참 세상이 이렇게 참 그럴까합니다. 한쪽에는 신산업이 일어나 가지고 수조 원씩 벌고 수십조 원씩 벌고 이런 기업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전통적으로 동국제강이 항상 이렇게 100대 기업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을 겁니다. 사세가 그렇게 이제 확
확장이 안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저물게 되는데, 이제 오늘 가만히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경제신문 톱 1면 기사를 보니까 10년간 2배 늘어난 중산층의 세금 부담, 물가 상승률보다도 4배 이상 빨랐다. 한참 현역에서 이제 활동할 때 세금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세금 부담이 아이들 교육비 내고 세금 부담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저축하기가 참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이제 객관적인 수치로 10년간 2배 세부담이 늘었네. 그 이제 앞으로 권력이 교체가 되거나 그렇게 되면은 세금 수입은 항상 부진할 테니까 중산층이나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세원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봉급을 받는 사람 근로자들한테 또 많이 거두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도 너무나 가중한 거죠. 너무나 이렇게 가중한 겁니다. 지금 더 심해졌을 거예요. 제가 한참 현역으로 이렇게 뛸 때도 세부담이 너무 힘들다. 그런데 이 중산층 세부담이 진짜 2배 정도 됐네. 2배. 10년 만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일어나게 될 그런 상황을 중에 예고하는 거하고 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돈을 더 거두들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과세 구간을 조정 안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그다음에 그런 봉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제 과표 상층부에 도달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이 참 노후를 준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오늘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우량기업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조금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회사들은 회사채를 발행할 수가 없어가 여러분 또 아우성이네. 돈을 어디서 구해오나 피가 마른다. 진짜 피가 마르죠. 기업들 초비상. 올해 들어서 신용등급 A- 이사 회사채가 전체 발행시장에 차지하는 비중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사람들은 이제 부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회사채를 매입을 안 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쇼크네요. 쇼크. 확 줄어든 저신용, 낮은 신용등급의 기업들의 회사채 비중이 우량 회사들의 회사채는 돈이 몰려가는데 그렇지 않은 데는 그럼 이렇게 하면 또 급전을 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금리 부담이 높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더 이제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아마 홈플러스 사태 이후에 채권 시장이 많이 바뀐 모양입니다. 이렇게 등급이 낮은 그런 회사들의 회사채 발행 액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참 좋은 뉴스보다도 이렇게 답답한 뉴스들이 참 많네. 정신 바짝 차리셔가지고 잘 이렇게 헤쳐나가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